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15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빛깔과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깔과 색깔은 모두 다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너무나 다르고 그 잠재력이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냐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그 잠재력이 더 쉽게 발현이 되고 더 빛이 나겠고요.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다른 곳에 갔을 때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각각의 빛깔과 색깔을 각자가 발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 단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단단하다라는 것은요, 무조건 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타인을 존중하는 것, 그러면서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함과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신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죠. 성공한 사람들을 지켜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뛰어난 학문적 지식이 공통점이 아니었고 정서적인 지능,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 세상은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공감해주는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에게 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또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나의 색깔을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물론 사람은 딱 완성형이 아니라 평생을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이 순간을 보고 마음이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으냐를 말을 하는 것은 참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워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고 단단하지 않은 아이냐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평생을 배워간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어린 아이들보다는 좀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변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느끼시지 않나요?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잔소리 들었던 거, 훈화 말씀 들었던 것들,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태도나 분위기로서 배웠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가지고 나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릴수록 바깥에 있는 가치들을 자기의 것으로 내재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배운 것들도 생기게 되고 자신만의 고집과 기준이 생기면서 쉽게 들어오지 않은 나만의 울타리와 공간이 생기는 거를 좋게 말을 하면 그렇고 안 좋게 말을 하면은 고집스럽고 좀 수용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수록 좋게 말하면 변화하기 쉽고 아직은 말랑말랑한 단계라는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게 바깥의 가치들이 아주 쉽게 내재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이죠. 근데 인성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성교육을 해야 하느냐.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작은 일상의 행동들이죠. 부모님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규칙을 지키는 모습, 정직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모습, 이 모든 행동의 모습이 롤모델이 되어서 이걸 내가 꼭 의식적으로 아이한테 보여준다가 아니라 이 나의 모든 삶이 아이에게 흡수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된 행동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사를 한다라든지 매일매일 감사한 점을 찾아본다라든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성교육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 내에서의 대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수다라는 건데 대화, 수다를 떨 수 있는 분위기, 수용된 분위기가 참 필요합니다. 아이가 딱 말을 했을 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게 긴장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게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아이에게도 큰 소리가 나오고 또 부부간에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려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대화의 소재로 이번에 쓰게 되었던 초등필수 인문학 인력 365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깥의 가치가 얼마나 내재화되기 쉬운 시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에게, 학생들에게 깊은 잔소리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잔소리라는 것이 뜻깊으려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너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도움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럴수록 위인들이 한 명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더라고요. 꼭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누가 한 말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하루에 한 개씩 명언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커멘트가 나오는데요. 이 명언을 딱 읽었을 때 이 명언이라는 게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바로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읽어볼까요? 용기랑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 것 같아?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용기래.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편안한 곳에만 머무르려고 하면은 더 발전하기 어려워. 너가 맨날 하려고 하는 것만 하면은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없잖아.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이거든.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그 불편을 피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거 어떤 걸 한번 해볼까? 낯선 곳 탈 때 나 지으신 줄 알았는데 치으시네. 맞아. 어떤 거를 새로운 거, 낯선 걸 한번 해볼 것 같아? 나?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하고 계획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한다. 이런 명언을 보고 왜 우리가 꿈꾸는 것뿐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을까? 계획할 뿐 아니라 왜 믿어야 한다고 했을까? 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 인력이라고 여기에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것,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명언이라는 것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우리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좋을 가치관과 습관, 기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좀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달마다 어떤 주제의 명언이 들어있느냐가 달라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용기, 2월에는 성공, 3월에는 배움, 4월에는 우정, 5월에는 사랑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는데 배움은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잠재력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고 여기 나온 단어의 뜻도 함께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한테는 다 숨겨진 힘이 있어. 여기 있는 보석처럼 숨겨진 힘이 있는데 열심히 지금 배우다 보면은 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왜 공부해야 돼? 엄마 왜 여기 학원 다녀야 돼?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실력이 오르는 것처럼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잠재력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우정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나쁘게 말을 한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한다. 누가 좋은 친구일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 친구와는 거리를 두어라. 물론 나도 친구들이 없을 때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아이랑 저도 해보면은 사실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매일매일 이런 좋은 명언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인력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저도 한자 어휘 인력도 냈고요. 근데 인력으로 낼 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점은 인력 형태로 보았을 때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딱 자리에 잡고 앉아서 체계 형태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컨텐츠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인력의 형태로 보았을 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부분만 인력으로 만든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가진 빛을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해주면 좋겠고, 그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집에서 초등필수 인문학 인력 365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